기획재정부가 7호선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 건설이 지연되면 7호선 옥정 중심부까지의 연결도 덩달아 늦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대 육박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확진자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이 건강 문제로 오는 24일 조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양주시장 선거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추진 중인 디자인 테마 산업단지 고모리의 조성 사업이 연내에 착공될 전망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7호선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원안보다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기재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기재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읍에서 옥정 구간이라도 먼저 건설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7호선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양주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연장 17.2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7호선을 타고 포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협의 요청을 했고 기획재정부는 국토부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아 KDI에 의뢰해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KDI는 최근 기재부에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중간 보고 차원일 뿐 최종 보고는 아닙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KDI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며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올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지난 1월 헬로TV와의 인터뷰에서 KDI의 보고와 기재부 협의 절차만 완료되면 기본계획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재부로부터 이제 총사업비 협의가 이제 되면은 저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하고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총사업비 협의만 되면 기본계획은 바로 이어서 뭐 큰 문제 없이 바로 될 거로 생각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재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희망대로 올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승인이 이루어질진 미지수입니다. 당장 마음이 급한 건 양주시 옥정지구 주민들입니다. 옥정에서 포천 노선 건설이 지연되면 고읍에서 옥정 구간 4km 건설도 덩달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정 중심역까지 그리고 옥정 중심역에서 포천까지 각각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통으로 올려가지고 포천선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다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호선 고읍에서 옥정 구간을 분리 시행해 2025년 도봉산 옥정 연장선과 함께 동시 개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가 96,257명 발생해 전날보다 39,348명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78만 8천여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는데요.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9,700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의정부가 4,098명, 양주가 1,700여 명, 포천 270여 명, 동두천 130여 명, 연천 43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는 46만 7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5만 8천여 명이 줄었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64.6%로 전날보다 1.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네, 21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소폭 완화됐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지금 하루 만에 15만 명 정도가 증가하면서 35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리 두기가 소폭 완화됐는데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지금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3, 40명 확진이 다음 주 정도가 된다면은 아마 정점을 다시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주말 정도가 된다면은 약 1,0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20% 이상이 자연 감염 후 면역을 얻게 됩니다.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지속적인 방역 완화와 학생들의 개학, 대선까지의 여러 가지의 경과들, 또 이 상황들을 보면은 이 당분간은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유행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직까지는 이 기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길어도 한 달 정도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 검사를 받아서 더 이상 전파를 막고 이 유행의 파도를 넘어간다면은 한두 달 안에 일상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무엇보다 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병상 부족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환자 병실 가동률이 약 60% 후반대이고요. 오늘 지금 발표된 중환자 수들을 보면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더 위험한 부분은 최근에 며칠간 300명 이상씩 계속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신규 중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중환자와 사망자는 이미 2, 3주 전에 확인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이하였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것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난 영향으로 의료체제 역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재 감염병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향될 시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됩니까? 예, 에볼라와 같은 1급 감염병, 이게 약 17개 종류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외하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 의무, 전수조사의 의무, 음압격리 치료 의무들이 없어지는 반면에 이 확진자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상 의료가 가능할 수는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격리 기간 중에 보상이라든지 치료비 지원 등이 없어지게 되면은 개인 부담이 커지게 될 수가 있어서 이 2급으로 제외하는 것은 또 1급에서 제외하고 2급이 되는 것 또는 혹은 4급까지 완화하는 것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이 오미크론 유행이 어느 정도 감소 시기에 들어갔을 때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이 건강 문제로 오는 24일 조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양주시장 선거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강수현 전 양주시 기획행정실장, 김시갑 전 경기도의원, 박종성 전 양주시 기획행정실장, 이흥규 경기정책연구원장, 이기종 국민대 명예교수, 원대식 전 경기도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6명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박재만 경기도의원과 이희창 양주시 의원, 정덕영 양주시 의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의정부시장 주요 후보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역시 2명의 의정부시장 출마 예정자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수봉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7대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장수봉 예비후보는 잘 사는 의정부를 목표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장 예비후보는 30여 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통 여건을 자랑하는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삼성에서 30년 근무를 하면서 정말 저 역시도 고생을 했습니다만 좋은 기업이 우리 의정부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그 대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동서남북을 잇는 8호선 연장 사업과 고산동 물류센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 이것은 갑자기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시민들이 고산동에 있는 그 입주 주민들, 예정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그걸 찾아서 시민들 편에서 한번 충분하게 대안을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좀 백지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능한 경제 시장이 되겠다며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정부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희망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 지금 장수봉에게 힘을 주십시오. 유능한 경제시장 장수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의정부시장 출마 예정자 국민의힘 출신 구구회 예비후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삼선 의정부 시의원 출신인 구구회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시의원을 3번 한 것은 그 시민의 무한한 사랑 덕분이거든요.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의 자존심을 경기부에서 채워가는 의정부시의 자존심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구구회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미군 방역 공유지에 어떤 부분을 설계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드릴까,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되고, 동호면허 시험장 이전이라든가 또 복합문화 창조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해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 특히. 시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구 예비후보. 시의원 시절 매일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이제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문화 도시에 특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구구에는 12년 동안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서 최선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추진 중인 디자인 테마산업단지 고머리의 조성 사업이 연내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포천시는 고머리의 조성 사업이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르면 연내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머리에는 섬유 가구 산업단지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산업단지로 23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8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2024년 공사가 완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2022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정책토론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의회의 SNS 채널을 통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앞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해 작년 한 해에만 총 100건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관공서에서는 말만으로 민원 양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민원 서식 작성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대화 방식으로 민원인이 필요한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인의 성별과 나이 등의 인적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별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예측 모니터링도 구축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경기도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6년까지 행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